김정래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늘을 다듬고 절이고 무치는 손놀림이 60살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정래의 반찬 가게는 시장에서도 소문난 곳이었죠. 특히 마늘로 만든 음식들은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을 자랑했어요. 정래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아들 결혼식이라 일찍 준비해야 해서. 정래는 손을 닦으며 웃었어요. 사실 정래는 젊었을 때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발효 연구를 담당하는 개발실장이었습니다. 마늘 발효 기술에 대한 특허까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회사의 그 특허를 빼앗긴 후 실망한 나머지 시골로 내려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벌써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게다가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면서요? 단골 손님이 반찬을 사면서 물었어요. 네, 식품회사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결혼하는 며느리도 좋은 집안 딸이고요. 정래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예비 신부인 차서연은 32살로 상류층 집안 출신이었어요. 서연의 외삼촌이 바로 준호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였고 그 집안은 재벌가에 버금가는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래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오후가 되자 정래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결혼식에 입고 갈 옷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회색 정장에 작은 브로치 하나를 달았는데 소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문득 손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괜찮겠지? 손도 깨끗이 씻었는데. 정래는 혼잣말을 하며 향수를 살짝 뿌렸어요.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에 정래의 마음은 설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과 많은 하객들이 정래를 압도했습니다. 정래는 조심스럽게 접수대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 김정래입니다. 접수를 담당하던 사람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잠시만요.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후 나타난 사람이 신부 대기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될 서연이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서연의 인사는 차갑기만 했어요. 서연아, 오늘 정말 예쁘구나. 우리 준호가 복이 많다. 정래가 따뜻하게 말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서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주변에서 무언가 냄새를 맡는 듯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정래는 순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마늘 냄새.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실례지만 저기 구석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의 말에 정래는 당황했습니다. 구석에 방? 대체 왜 그러니?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사실은 하객분들이 음식 냄새가 난다고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래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마늘 냄새를 말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몸에 배어있는 냄새였죠. 아, 그래. 알겠다. 정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방으로 향하는 정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분이 신랑 어머니래요.
어쩜 냄새가 그렇게.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던데. 정례가 향한 곳은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또 닦았어요.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들려왔어요. 정례는 조심스럽게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에 들어서니 화려한 장식과 꽃들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정례가 앉을 자리는 맨 뒤쪽 구석이었습니다. 다른 하객들과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죠. 신랑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안내하는 사람의 말에 정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주례사가 시작되고 준호와 서연이 입장했습니다. 정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서연의 부모님이 일어섰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은 신랑의 어머니. 정례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디서 또 그 냄새가. 앞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불쾌하네요. 결혼식장에서 다른 사람도 콧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정례를 보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례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다가왔어요. 식사는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피로하실 텐데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니야. 난 괜찮다. 정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하시기엔. 서연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례는 이해했어요. 알겠어. 그럼 먼저 들어가마. 정례는 결혼식장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택시에 앉아서 정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아들 결혼식이구나.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쁜 날이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서글픈지. 마늘 냄새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그 냄새로 아들을 키웠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의 일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신혼여행을 앞둔 상황에서 업무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준호 씨, 큰일 났어요. 동료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발효마늘 공급이 중단됐다고 해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발효마늘은 회사 주력 제품의 핵심 원료였거든요. 없으면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상하네요. 계약 기간도 아직 남았는데.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곧이어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부르세요. 급하답니다. 부장 사무실에 들어가니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준호 씨, 앉아보세요. 부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제품의 핵심 기술을 가진 공급업체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더 큰 문제는 그 기술 특허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건 그 업체뿐이거든요. 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신혼여행은 둘째치고 회사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형 유통업체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투자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주식 매각을 검토한다고. 회사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모든 게 발효마늘 공급 중단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공급업체가 어디인지 알아봤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업체명은 정례네 전통식품인데 대표자가
동료가 말을 멈췄어요. 대표자가 누구인데요? 김정래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정래. 그건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급하게 컴퓨터로 업체 정보를 찾아봤어요. 주소를 보니 어머니가 사시는 그 시장 근처였습니다. 이럴 수가.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단순히 반찬 가게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사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대표였던 거예요. 게다가 그 특허 기술까지 가지고 계신 거였죠. 준호 씨, 혹시 그 대표와 아는 사이인가요? 부장이 물었어요. 준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를 대기실로 보낸 일, 뒷자리에 앉히게 한 일,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어머니가 실제로는 회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까요? 이대로 가면 회사가 큰 위험에.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봤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김정래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제 아들 결혼식의 일은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죠. 정래 언니, 어제 결혼식 어땠어요? 옆 가게 사장이 물었어요. 그냥 무사히 끝났어. 정래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때 낯선 남자가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혹시 김정래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만나라의 대표 이민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어요. 정래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무슨 일로? 사장님의 발효마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여기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요. 이민수는 정래의 기술력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어요. 과거 대기업에서 개발실장으로 일했던 경력부터 특허 기술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발효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요즘 건강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작은 가게가 편해요. 정래가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가게는 그대로 두시고 별도로 브랜드만 만드는 거예요. 정래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브랜드로 말이죠. 이민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 입점까지 단계별 확장 전략이었습니다. 고민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이민수는 연락처를 남기고 갔어요. 그날 오후 정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마늘 냄새 때문에 받은 모멸감이 떠올랐어요. 그 냄새가 그렇게 싫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정래는 이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번 해보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화학 첨가물 같은 건 절대 안 써요.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사장님의 장점이니까요. 정래 할머니의 손맛 브랜드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시작했죠. 정래가 직접 만든 마늘장아찌, 마늘김치, 발효마늘 등을 판매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주문이 계속 밀려들어서 정래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함께 만들면서 일자리도 생겼죠. 한 달 만에 온라인 쇼핑몰 건강식품 분야 1위에 올랐어요. 대형마트에서도 입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이민수가 신나서 말했어요. 방송이요?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분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전국 방송입니다. 정래는 망설였지만 결국 출연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에게 진짜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방송 녹화 날, 정래는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으로 나갔어요. 마늘 냄새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마늘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냄새도 맛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마늘 냄새가 싫다면 그럼 건강도 싫다는 뜻 아닐까요? 정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정래는 마늘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졌죠. 방송 출연 후 정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어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는데 구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죠. 할머니, 마늘 기를 때 어떤 걸 조심해야 해요? 발효는 며칠 동안 해야 하나요? 댓글마다 정래에게 궁금한 걸 묻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래는 성실하게 하나하나 답변해줬습니다. 때로는 동영상을 직접 찍어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마늘 냄새 나는 게 전혀 싫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댓글들을 보면서 정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마늘 냄새 때문에 숨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 냄새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있었거든요. 한편 준호의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발효 마늘 공급이 중단된 후 생산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봤지만 같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정말로 그 공급업체 대표를 모르는 건가요? 부장이 다시 물었어요. 준호는 괴로웠습니다. 이제 회사 전체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동료 하나가 급히 달려왔어요. 큰일 났어요. 인터넷 좀 보세요. 모니터 화면에는 정래의 인터뷰 영상이 떠 있었어요. 제목은 마늘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큰 회사에서 일했을 때 개발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 기술을 빼앗아갔죠. 저는 실망해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정래가 과거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진짜 건강한 식품을 만들고 있어요. 큰 회사들은 이익만 생각하지만 저는 사람들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준호는 화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계셨다니. 저희 회사가 그 큰 회사 아닌가요? 동료가 속삭였어요. 인터뷰는 계속되었어요. 얼마 전에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정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를 구석에 앉히더라고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마늘 냄새. 그게 그렇게 싫으셨나 봐요. 저는 그 냄새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말이에요. 정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 냄새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마 그분이.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제 어머니입니다. 사무실이 또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어머니를 부정했던 자신이 말이죠. 그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할머니를 결혼식장에서 무시했다고? 마늘 냄새가 뭐 어때서? 진짜 음식을 만드는 분을 이렇게 대하다니. 여론이 완전히 정례 편으로 돌아섰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정례의 인터뷰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정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요리사죠. 마늘 냄새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대했다니 화가 나네요. 하지만 준호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어머니인 줄 몰랐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시장에서 반찬 가게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준호의 변명은 초라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결혼식 다음 날 공급을 중단하다니. 너무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한 일일 수도 있었거든요. 회사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생산이 중단되고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연일 항해 전화를 걸어왔고 거래처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 큰일이에요. 누군가 급히 달려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결혼식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어요. 영상에는 정례가 대기실로 향하는 모습, 뒷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식이 끝나고 쓸쓸히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 하는 말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 냄새 나는 사람은 출입 삼가 달라고 했잖아요. 정말 불쾌해요. 결혼식장에서 이런 냄새라니.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하기엔 좀. 영상 제목은 마늘 할머니를 결혼식장에서 쫓아낸 며느리의 실체였어요.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 마늘 냄새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 며느리 회사가 어디죠? 불매운동 해야겠어요. 순식간에 서연과 그 가족들의 신상 정보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다니는 회사, 외삼촌의 기억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습니다. 준호는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그를 의심하고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가족들이 비난받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회사로 항해 전화가 계속 와. 외삼촌 회사 주가도 폭락하고 있어. 어떻게 하지? 준호도 답답했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사과하면 안 될까? 이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그제야 준호는 어머니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례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니?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디서부터 사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혼식 때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그리고 회사 일도. 회사 일? 정례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회사 거래처셨는데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공급을 다시 해주실 수 없을까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정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준호야. 네, 어머니.
결혼식장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뒤돌아봤니?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늘 냄새가 그렇게 싫었니? 그 냄새로 널 키웠는데. 어머니,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때 내 침묵이 내 답이었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래에게서 전화를 받은 후 준호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내 침묵이 내 답이었어라는 그 말이요. 회사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발효마늘 없이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었고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제품들은 품질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죠.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예전 제품과 완전히 달라요. 환불해주세요.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고 주가도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준호 씨, 임원진 회의에 참석해주세요.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의실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던 건 경질 통보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준호 씨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준호야, 나도 회사에서 휴직하라고 해.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왜? 인터넷에서 계속 비난받고 있잖아.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외삼촌 회사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편 정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대형 식품회사에서 제휴 제안이 들어왔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외국에서도 수출 문의가 와요. 이민수가 신나게 보고했어요. 외국에서요? 네. 한국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대요. 특히 할머니의 기술은 정말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래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작은 시장에서만 장사했던 자신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게 될 줄이야. 그런데 할머니, 혹시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연락 온 거 아세요? 이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이 전화했더라고요. 아드님이요? 정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정래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에서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래는 전국 규모의 건강식품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정래 할머니의 손맛 부스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도 같이 찍어요. 정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정성껏 인사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호였어요. 준호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가올 용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래도 준호를 봤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박람회가 끝나고 정래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진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늘 냄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래는 잠시 생각했어요. 냄새도 맛의 일부예요. 마늘 냄새를 싫어한다는 건 결국 자연스러운 걸 거부한다는 뜻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람다운 냄새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 인터뷰가 방송에 나간 후 정래의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어요. 마늘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래의 성공 소식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서
준호의 전 직장인 식품회사는 완전히 무너져 갔습니다. 대체 공급업체를 찾지 못해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어요. 서연의 외삼촌이 경영하던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상의 비난 여론과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으면? 준호가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을걸.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이제야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한편 정래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전국 유통망을 확보했고 해외 수출길도 열렸어요. 하지만 정래가 진짜로 원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정래가 말했어요. 뭔데요? 마늘을 기르는 농민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마늘을 길러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거든요. 정래의 제안은 단순했어요. 마늘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마늘을 공급받고 그 마늘로 만든 제품의 수익을 농민들과 나누자는 거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농민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몇 달 후, 정래는 마늘의 고장인 한 시골 마을에 마늘 체험센터를 열었어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직접 마늘을 기르고 수확할 수 있는 곳이었죠. 센터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할머니, 성공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성공이라. 글쎄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더 큰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큰 사업보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농민분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행사장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마늘을 수확하는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정래는 직접 만든 마늘 강정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오렴.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준호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서연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정래 앞에 서서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정래는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호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정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네, 어머니. 마늘 냄새가 그렇게 싫었니?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냄새 말이야. 그게 바로 사람 냄새야.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의 냄새란 말이야. 정래는 다시 아이들에게 마늘 강정을 나눠주며 말을 이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건 깨끗하고 예쁜 냄새겠지. 하지만 진짜 사람다운 냄새는 따로 있단다. 준호와 서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니?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야. 정래는 돌아서서 아이들과 함께 마늘밭으로 향했어요. 석양이 지는 들판에서 마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늘 냄새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마늘 냄새를 맡아볼까? 정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판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했어요. 마늘 냄새도 좋지만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이 되면 좋겠지. 뒤에서 준호와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식이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떠오르자 정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마늘로 만든 여러 음식들이 식탁에 올랐고 모든 사람이 둘러앉아 정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래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요. 마을 이장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일이죠. 정래는 소박하게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정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큰 성공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에요. 마늘 냄새처럼 자연스럽고 정다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요? 멀리서 준호와 서연이 정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도 알았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 사람의 어른이라는 것을 말이죠. 정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마늘 향기 가득한 작은 마을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